김동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반대 입장에 유감이라며 지천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문해 기업 투자 협약 등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가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을 했습니다. 예산부는 예산시장에 올해 294만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청양 지천댐 건설에 대해 김동곤 청양군수가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환경부의 지천댐 건설 계획 발표 후 약 2달 만인데요. 댐 사업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김동곤 청양군수가 청양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며 주민 피해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선 댐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기에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 군수는 주민들이 상류 지역 수질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를 위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상류 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몰 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보상 대책이 현실성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땅이 얼마 안 되거나 또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떤 법 테두리를 넘어서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충남도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군수의 반대 입장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물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양군의 댐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깊게 살펴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청양군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도 별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청양군과 충남도마저 입장차를 보여 청양 지천댐 건설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규모 외자 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을 방문해 이탈리아 기업 투자 협약 체결, 독일 헤센주와의 우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충남도 내 입주 유럽 기업, 독일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외자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추기경 등을 만나 2027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가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예산부는 7일 예산 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를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스페이스는 방문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약 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입니다. 예산부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바닥과 지붕, 기둥 등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시장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연간 370만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지난 6일 기준 29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군은 많은 방문객들이 시장을 찾는 만큼 56억 원을 투입해 시장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오는 12월까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네, 태안군 안전관리과 박정훈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태안군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등 관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까지 17회에 거쳐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아동센터, 고등학교 등지에서 총 8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이번 교육은 불시에 찾아오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 강사를 초청해 대면 및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대응 방안, 소화기 사용법, 물놀이 안전사고,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 및 재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노인 대상 교육에서는 골절사고 예방과 치매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등 연령대에 맞춰 교육을 실시해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네,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민들도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요. 현장의 반응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시죠. 네, 저희 태안군에서는 지난 4월, 5월에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센터 교사 및 학생 등 총 853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국민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 일상 속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찾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추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 안전한 태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안전관리과 박정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김혜진 경위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방 커브길을 돌아 나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회전을 할 때 중앙선을 침범하는 운전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커브길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홍성의 한 시골길,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하는 순간 직진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 없는 시골길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이 먼저 왔더라도 좌회전 속도가 직진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직진 차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움직여야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7월 저녁 시간대 예산의 한 도로, 전조등에 의존해야 하는 어두운 길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밤은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위험한 시간입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한 번 더 위험을 살펴야 하고 보행자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 꼭 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위였습니다.
태안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일 오후 1시 50분쯤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에서 서산 방향 국도를 주행 중이던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A씨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와 버스가 주행 중 측면 충돌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천안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첫 선고입니다. 아산의 한 패널 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덮개와 기계 작동 중단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고 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을 시행하며 선처를 바랬습니다. 10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 기간 10만 명가량이 남당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대하의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남당항 대하축제가 입소문을 타 인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당항 해양분수공원과 홍성 스카이타워 개장으로 방문객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군은 남당항 방문객 증가와 더불어 정주 인구도 지난 9월 말 대비 올해 1,600여 명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당항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대하축제가 진행되며 1kg 기준 포장 판매는 35,000원, 식당 가격은 5만 원으로 통일해 판매됩니다. 서산시가 가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무허가 산지 형질 변경과 무허가 시설물 설치 행위, 허가 없이 행하는 벌채와 굴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홍성군 광천읍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립니다. 홍성군은 10월 한 달간 광천에서 전국 민물 낚시 대회와 K 김밥 페스티벌 등 6개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조미김 축제는 18일부터 3일간 열리며 축하 공연과 사투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제젓갈 만들기와 김장김치 담그기, 토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지난 5일 지역 내 10개 농업 농촌 관련 기관 단체와 친환경 농업 농촌 탄소 중립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 농촌 분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범군민 합의 형성과 공감대 확산, 친환경 농업기술 발굴 등을 하게 됩니다. 또 농촌 내 저탄소 생활수칙 개발과 주민 참여 독려, 정기적인 성과 점검 등도 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립대가 수시 1차 신입생 모집원서 접수 마감 결과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립대의 수시 1차 모집 인원은 369명이며 1000여 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쟁률은 호텔 조리제빵학과가 7.2대 1로 가장 높았고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와 경찰 행정학과가 각각 4.1대 1, 4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신입생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